건축사님께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말이죠. 위촉장 그린 리모델링의 품격 향상과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전라남도 총괄 기획자로 네. 위촉이 되셨습니다. 예. 와, 이제 리모델링이란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예요? 바꾸는 거죠? 뭘 바꾸느냐는 건데 보통 마감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감이 아니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재료를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창을 성능이 좋은 창을 바꾼다는. 창문. 네, 창문. 네. 그다음에 단열. 단열. 우리가 단열을 바꿀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할 때는 환기. 예, 이 실내 공기질을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환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제가 일반인인 제가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이롭게, 그렇죠. 그리고 환경을 더욱더 오, 개선하는 네. 뭐 이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에 네. 가장 큰 목표를 그냥 함축적으로 말하면 자연과 환경, 인간과 자연. 네. 저희들이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2013년부터 어떤 건축물 하나를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는 건축물을 지어보자. 네, 저에너지 건축물을 하나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아파트보다 내가 아파트에 살다 이사 왔는데 네. 아파트보다 따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렇게 지어볼까. 그래서 다음 집이 짓게 되고 다음 집이 짓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을에 진짜 벌써 어느덧 4채의 건축물이 그런 녹색 건축물, 네. 어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박병렬 건축사님과 함께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린 뉴딜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걸음을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그린 뉴딜, 우리 그 모든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하고 그렇죠. 또 그에 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린 뉴딜이 일단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구축 이 크게 세 분야로 해서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에 걸쳐서 160조를 투여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60조를 투자한다고요?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 160조 중에서 약 한 73조 정도 해당되는 아주 가장 굵직한 사업이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그린 뉴딜 물론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과제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노후된 건축물을 이제 앞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친환경 건축물로 바꿔나가겠다. 이제 그 부분이 이번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네요. 자연에 있다 보니까. 네, 매미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들리는데 네. 매미도 아마 지금 저희 둘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를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소리인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이 네. 어떻게 그린 리모델링을 어디까지가 그린 리모델링이고 네. 어디까지가 그린 뉴딜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린 리모델링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먼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취약하다라고 하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양로원 아니고요. 그래서 보건소, 의료기관 이제 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거든요. 네. 그 향후로는 계속 민간 건축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 건축물을 이제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요. 그 건축물을 이제 리모델링이란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예요? 바꾸는 거죠? 뭘 바꾸느냐는 건데 보통 마감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마감이 아니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재료를 바꾸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창을 성능이 좋은 창을 바꾼다는. 창문. 네, 창문. 네. 그다음에 단열. 단열. 우리가 단열을 바꿀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할 때는. 근데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단열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창도 좋고 단열이 잘 되면 답답하겠죠. 네. 환기. 환기. 예, 이 실내 공기 질을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환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리모델링이 해왔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럼 그럼 제가 일반인인 제가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이롭게 그렇죠. 예, 그리고 환경을 더욱더 오, 개선하는 네. 뭐 이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어, 것 같은데 맞나요?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에 네. 가장 큰 목표를 그냥 함축적으로 말하면 자연과 환경,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생하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바꾸겠다, 국가 공간을 바꿔나가겠다, 이게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오늘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고 네, 그렇죠. 이렇게 자연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그린 잔디가 이렇게 쫙 깔리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지금 매미 소리와 저희의 목소리가 이렇게 함께하듯이 그렇죠. 그런 게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그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 정책에 네. 가장 이렇게 부합되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살아올 때는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효율성, 그 다음에 편리성,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도 느끼셨겠지만 자연의 소중함, 맞아요. 그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가치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건축이라는 것도 실내 공간이 자연과 같은 그런 쾌적한 환경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바로 그린 뉴딜이에요.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 하면 자칫 생각을 하면 녹색이니까 뭔가 녹색으로 인테리어를 하나, 나무를 막 벽에다가 막 붙이나,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네. 예, 처음부터 단열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강화시켜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더 많이 살고 있는 노후 건축물들, 뭐 15년 전 이상 된 건축물들은 거의 단열이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단열 성능이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줄 테니 네. 예, 우리가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나가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저희 라이브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네. 우리 또 건축가님께서 네. 계속 원고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네요. 뭐 그냥 계속 원고를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 배 가리는 용도. 배 가리는 용도로. 배 가리는 제가 용도. 배가 좀 나와가지고. 오늘 저희를 네. 이곳에서 뵙자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여기는 네. 지금 순천 남정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에요. 순천 남정동. 네, 남정동에 있는 마을인데 이제 택지 개발이 되어서 신도심이 아니고요. 네. 이제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런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도심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했던 그린 리모델링 또는 그린 뉴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다면은 네. 이 순천 남정동이라는 이곳에 이 마을에 네. 뭐 그린 리모델링과 관계 있는 뭐 어떤 그런 건축물이나 건물들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마을 전체를 그린 리모델링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새로운 관점에서. 자, 그럼 조금 전에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야기 속에서도 마을 그린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마을을 그린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는 아마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일 거고, 네. 저도 이런 일을 통해서 저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 마을이 워낙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비량도 많을 것이고, 살아보시면 겨울에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네. 여름에는 덥죠. 너무 더울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택 마을일 거야, 아마. 오래된 마을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2013년부터 어떤 건축물 하나를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는 건축물을 지어보자. 저에너지 건축물을 하나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 아파트보다 내가 아파트에 살다 이사 왔는데 네. 아파트보다 따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렇게 지어볼까. 그래서 다음 집이 짓게 되고 다음 집이 짓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을에 벌써 어느덧 4채의 건축물이 그런 녹색 건축물 네.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마을이 한 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향기를 퍼뜨리듯이 점점 그린화되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마을을 그린 리모델링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지금 그러니까 이곳 순천 여기 남정동에 있는 그 여러 그 가구들 중에 네. 조금 전에 우리 건축사님이 이야기하신 네. 그 그린 리모델링 어떻게 음. 보면은 막 이렇게 전면적인 전체적인 그런 리모델링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마을에 어떤 그 건축물 하나하나가 네. 예, 그린 리모델 건축물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옆에 건축물도 영향받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린 리모델링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Z까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걸 사실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잘 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떤 이제 그 네 채의 건축물 중에 가장 최근에 지은 집을 한번 가서 네. 저희가 그 집을 보면서 제가 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자, 그린 리모델링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예. 그 그린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게 그린 리모델링인지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어떤 기술이 네.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그렇죠.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네.